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진상 if. 오늘은 연산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여러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연산군은 당연히 폭군입니다. 그야말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많은 분들이 폭군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데 이 연산군이 10년 정도 일찍 죽었더라면, 일찍 오래 살았더라면 많이 했는데 일찍은 처음입니다. 만약 10년 정도 일찍 죽었더라면 과연 연산군으로 남아있을까요? 연조나 연종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잠시 후면 알게 됩니다. 바로 이분을 보세요. 오늘도 임명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1476년 11월 7일 출생이고요. 조선의 9대 국왕이었던 성종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완전한 정통 후계자죠. 예. 어머니가 후궁이었기에 적생자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비가 되시면서 적통 장자로 이어받게 됩니다. 연산군의 이름은 이용, 7세에 세자로 책봉이 되었으며 기록에 의하면 그의 학문적인 소양은 다른 왕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사망하자 조선의 10대 국왕으로 즉위를 하였고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 강화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보통 왕의 일기를 실록으로 정리를 하는데 쫓겨난 왕의 경우에는 연산군 일기라고 표현을 네, 하죠. 왜냐하면 군으로 강등이 됐으니까. 네. 일단 어린 시절 보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내용에 보면은 크게 뭐 폭군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연쇄살인범은 뭐 어려서부터 연쇄살인범처럼 보이나.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제가 어릴 때 이랬어 이런 게 개구리를 잡더니 토끼 잡더니 막 이런 게 좀 이게 좀 반응들이 좀 원래 또 조그마한 거에서 터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릴 때 팔이 날개 뜯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 나도 했지만 그런 거 보면 다 하잖아.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지. 이제 뭐 저 사람도 그랬어 뭐 이러는데 다 그런 짓 한 번씩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뿐이지 네네. 이렇게 캐 보면 원인 없는 현상은 없어요. 그래요? 아니 제가 보다 보니까 유명한 연산군 일화 있지 않습니까? 성종이 굉장히 아끼던 사슴인데 와서 손을 핥자 발로 걷어차버렸다. 그래 그거 나 책에도 썼습니다만 근데 그게 진짜예요? 가짜라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짜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진짜라고 해도 네. 아니 그런 짓 누구나 해. 동물 가까이 오면 네. 애들은 무서운 것이 무서워 이런 애가 있고 그게 이렇게 무서운 게 반작용으로 사람이 착각하는 게 왜 사람이 혼나면 쭈그러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막 반항하는 사람 있잖아. 겁은 반항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아시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걸 자꾸 이렇게 정해놓고 본단 말이야. 쟤는 용감하구나. 쟤는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그럼 있다. 그래 애들은 모든 행동 다 해. 그럼 연산군의 어린 시절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군 일기는 앞부분에 광해군 일기는 좀 덜해요. 광해군하고 연산군도 쫓겨난 이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해군은 실정이라면 연산군은 인간 자체가 잘못됐어. 너는 왕이 되려면 대가 아니었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정말 이럴 수 있나라는 연산군 일기 자체에 앞부분에 이 사람의 악행이 쭉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봐도 실록도 특히 반정 관련 기사는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실린 얘기 중에는 절반은까지는 하여간 거짓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막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궁에 사는 관료라도 방송 화면에서만 본 사람들을 연예인 평가하듯이 똑같이 왕을 평가한다고. 그래서 어떤 이미지 때문에 어떤 식의 소문이 돌아요. 웃으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죠. 거기서 생긴 소문이 많아.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간관계를 갖고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야. 왕이 아버지가 이랬기 때문에 아들한테는 이랬을 것이라는 둥. 저 아들이 엄마를 왕이 엄마가 뭐 천하기 때문에 아들이 무시당했을 거라는 게 전부 자기 것 투영하는 거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글이 그러니까 누구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현상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어떤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은
사실 정승급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럼 어린 시절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아,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랬잖아요. 연산군의 문제는 간단해요. 어차피 이게 리더가 될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처럼 경쟁으로 올라가는 게 그렇죠. 아니라 이게 리더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리더가 될 사람이 리더 교육할 때 제일 문제가 세종이 훌륭한 왕이 된 것은 항상 문제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야.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걸 추구한다고. 네. 연산군은 그걸 안 한다고. 네. 안 들으려고 그런다고. 어릴 때부터 성격이 그렇더라고.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머리가 나쁜 애는 잘 들어요. 원래. 원래 머리가 나쁜 애는 안 되겠으니까 들어. 아니, 공부를 안 하는 거는 책임감이 없으니까 안 하는 네. 거지. 연상훈 같은 경우는 나름 집단이 똑똑하니까 네. 덤비는 거야. 그게 이분법 있는 애들의 특징이지. 예를 들면 왕은 신하한테 얘기할 때 공경해야 됩니다. 니들 편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 연산군 같은 경우는 자기는 똑똑하다고 전형적인 거야. 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니네 기득권이지. 너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자기 편하려고. 맞아. 자기 근데 성종 사망 이후에 1494년에 즉위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일기에도 나오지만은 1498년 모사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성군이다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정치를 펼치다가 갑자기 흑화가 되면서 모사 시작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면서 이제 갑자사화 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폭군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1506년에 폐위가 되고 패왕이 되고 강화도로 쫓겨나서 그 해에 사망을 하는데 그해 겨울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약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한마디로 무오사화가 있기 직전이 됩니다. 그러면 즉위를 빨리 해서 즉위를 하고 다음에 약 3년간의 선정만 좀 남아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자연스레 뭐 중종이라든가 이렇게 왕권이 넘어갔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너무 사실 방대해요. 첫 번째로 훈민정음을 못 배우게 하고 언문 부결들을 닥치는 대로 압수해서 불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고조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신데 세종대왕께서 하셨던 그리고 사실은 세종 밑에 이 세종까지도 한글을 좀 아끼고 좀 편찬하시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선대 왕들이 해왔던 것들을 죄다 지었고 이걸 다 불태웠다. 그게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옳든 그르든 간에 어떤 나름의 체계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래 덜한데 연산군 같은 경우는 똑똑하다고 그랬지만 똑똑하다는 것도 사실 그 똑똑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멍청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뭐 는 아니었다는 소리지만 근데 이게 머리가 파닥파닥 돌고 말도 잘하는 것 같지만 멍청한 게 많아요. 왜? 이게 이분법이거든. 기본적으로 이분법이에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연산군 같은 경우는 세상 모든 걸 둘러놓고 본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과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이 10년 이후에 무오사화 벌리고 하는 거는 그때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왕이라고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선 후기에 철종 때나 이럴 때도 보면 왕이 좀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국가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명나라 황제 아무것도 안 해도 어쨌든 돌아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산군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국가는 어디로 돌아가. 더욱 이때는 뭐 특별한 난세도 아니고 전시도 아니니까 연산군이 별걸 안 해도 돌아가니까 10년 이전에는 그래도 잘하지 않았냐는 말을 하게 되는데 국왕으로서도 유능하겠던 건 결코 아니고 10년 이후에 대숙청을 하려면 국왕이라고 명령하면 되냐고 숙청하려면 어떤 정치적 이런 거를 자기 사람 심어놓고 해야 그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전 굉장히 의외였던 게 즉위 후에 6개월 후 정도에는 암행어사 제도를 만들어서 각 지방의 민심을 살피게 하고 탐관 논리를 벌하게 했고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별시문과 실시해서 33일 내에 또 인재를 뽑아냈고 과거에 원래 하는 건데 뭘. 이거는 그냥 원래 있었던 제도를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권력은요 지위가 주는 게 아니라 세력이 주는 거예요. 잠이 자꾸 착각을 해요. 예를 들면 모든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게 권력자가 자기 사람 심는 거잖아요. 그게 단지 돈 벌려고 심는 걸까? 아니죠. 자신의 권력이 그거죠. 그러니까 A라는 직에 있는 사람이 직분에만 충실하면 나도 법 이상의 권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충성한다면
법 이상의 권력을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정치 세력이 분열해야 돼요. 네. 분열시키는 방법은 일단은 물을 더 타야 돼. 희석을 시켜야 이게 되지. 아니 근데 이 부분은 또 달라요. 외교에 신경을 써서 여진의 침입이 잦아지자 귀화한 여진을 이용해서 그들을 회유시켰다. 뭐 그리고 그거 안 하는 왕이 어딨어. 그건 아니, 당연히 근데 벌어. 폭군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신병.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야. 그런 식으로 네. 정치적 숙청할 때 형태를 보고 미루어 짐작한. 그러니까 이제 이분법 다음에 실수는 뭐냐면 항상 어떤 좁은 범주에 사는 사람. 근데 우리는 다 좁은 범주에 살아요. 뭐 재벌 기업을 다닌다고 해서 자기가 부서를 다 해? 한 부품으로 사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을 보면 쟤는 저쪽에 가서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삼국지 같은 거 할 때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선을 넘는 거야. 내가 정말 허준 씨랑 친하게 지내다 못해. 막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자고 그러고 막 붙어 다녀. 나랑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는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없어. 그럼 사람들이 야 저쪽은 진짜 삼국지인가 보다 그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숙청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에 이렇게 있고 이제 분열이 됐어요. 경쟁이 치열해. 근데 내가 A그룹을 숙청했다 쳐요. 그럼 사람들이 좀 숙청은 좀 심하지만 결국 A나 B 중에 선택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 이거는 인원이 넘치니까. 근데 좀 애가 좀 잔인하게 했구나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근데 저 세 명은 내내 붙어 다니니까 쟤들끼리는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도 하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비록 숙청은 하지만 앞에 깝친 애들을 숙청하지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애는 숙청 안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랑 뭐 형님 동생 하던 애들까지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 이제는 왕을 못 믿어요. 그렇죠. 그 누구도 못 믿어요. 누구도 못 믿어요. 네. 그게 갑자사화예요. 그러니까 모사화 때까지만 해도 이제 측근 세력들이 에이 이거는 뭐 바꿀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꾼 거야 라고 했지만 갑자사화 이후엔 이건 나도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쟤 애들을 숙청하는데 너는 내 편이야 라고 다 모든 방법을 다 썼어요. 그래 놓고 갑자기 이걸 치니까 지는 통쾌하게 써봤지. 뭐 내가 뭐 너랑 같이 집에 가서 매일 놀고 그러니까 뭐 형님 동생 하자 그랬지. 짜식아 너 기가 막히게 써봤지. 내 연기력 봤냐? 이거 신나잖아요. 이게 헛똑똑인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의 모범을 수록한 국조보감이 있습니다. 선왕들이 이런 좋은 점이 있었으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제왕 수업할 때 우리 후대들도 배워야 된다. 이거를 재편해가지고 제왕 수업에 준비를 하셨다. 아니 연산군은 요거는 한번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연산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게 이슈가 그거 아니야. 왕을 우습게 보지 마라. 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왕을 우습게 보는 게 아주 습관이 됐다. 근데 이거 연산군에 대해서도 너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리더십에 관한 테크닉으로서지 악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어느 교수님이 사석에서 아니 연산군이 뭘 잘못했어. 그 중국 황제들은 다 하는 거야.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잘 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많아요. 물론 지금 민주적 기준에서 보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당시 기준에서 보면 중국 황제는 장관도 잡아다 팬다고 또 말 그따위로 해? 쟤 패. 조선 그거 못해요. 연산군 이거 하나 왜 우리 좀 패자. 그런 어떤 왕권의 약함을 굉장히 싫어했었고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이 제왕 수업을 하기 위해 국조보감을 펼쳤다. 그렇지. 제왕 너희들 나보고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연산군 말도 일리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 가면 니들 나보고 왕이라며. 네. 왕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네. 난 마음대로 할래. 전하. 왕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법을 지켜야 훌륭한 분입니다. 왜? 근데 여기서 이제 세종이나 성종은 참아요. 그래. 왕이 법을 지켜야지.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왕이 법을 안 지키면요. 사람들 밑에도 법 안 지켜요.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던 훈민정음을 다 싹을 불태워버렸고요. 흥청망청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흥청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수천 명의 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뭐 하는 기녀들을 모아서 그 기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웬만한 예쁜 여자는 다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수천 명의 기녀들의 이 흥청에 그 가족들 세금이 면제됐고 노역도 면제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이전 편들 쭉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역을 면제하는 거는요, 과거에 합격해야 노역을 면제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걸 노역을, 이 흥청의 가족들을 면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동침하면 천과흥청, 예. 동침을 못했으면 직과흥청, 그리고 동침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반과흥청이라고 얘기를. 그거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애들은. 근데 의외로 이 흥청에서 왕비들이 많이 탄생을 합니다. 뭐 연산군이 그렇게 감싸고 들었던 장록수가 흥청 출신이고, 중종의 후궁이었던 경빈박씨, 매야 이 주인공이죠. 예, 이것도 흥청 출신이고요. 선왕의 후궁들을 죽였던 사건, 모사와 아들들에게 어미에게 몽둥이질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미리 말하면 흥청 이제 그 정도만 하는데. 네네. 아까도 말했지만 연산군은 왕권의 강화를 제도가 아니라 표현에 너무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흥청 같은 건 실제로 있었을 텐데 과장된 것 같아요. 숫자가 좀. 근데 다른 안에 가깝다 뭐 이런 말. 뭐 그런 것들 숫자가 과장된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건물 지은 거 그 유명한 뭐 어마어마한 건물 짓고 막 이런. 뭐 일단 내가 그래서 다 재봤다고 나중에. 네. 과장. 내가 저거 증명하느라고 저기 찾아갖고 자까지 재봤어. 직접 한번 거래를 세워보셨더니, 야, 이거를 그렇게 뻥친 거야? 이러면서. 그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수천 명이 앉는다. 어마어마하게 줬다. 네. 예를 들면 관객석으로 쭉 이렇게 깔고 안에 그라운드 깔면은 수천 명 앉는 자리가 엄청 크겠죠. 네.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 앉는데 50cm, 50cm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빼곡하게 해봐요. 가로 세로 얼마면 1000명 들어가나. 몇십 미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부풀린 것이 맞다. 그럼 무어사와에 관련된 이런 아들에게 어미를 몽둥이 시키고 목을 잘라 인수대비 앞에서 막 한잔 하시지요 뭐 이런 얘기는 참. 그런 얘기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야사에 있는 얘기도 있고 실록에 있는 얘기도 있는데, 실록에도 그런 소문들을 도는데 얘들이 검증을 못해요, 관료들도. 그러면 어떤 소문을 또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실록에 있는 사관의 평이나 기록 중에 들어서 쓴 게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나 근데 그 중에서도 연산군 일기 같은 것은 그 고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넣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연산군이 10년 일찍 죽었더라면, 이러면 이 무어사화를 일으키기 전에 내 편을 좀 더 많이 만들고 그래도 뭔가 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10년 일찍 죽었더라면 그 얘기는요, 중종이 바로 즉위를 했거나 아니면 뭐 적동성이 있는 아니 미리 10년 일찍 쓰면 중종이 저기 했겠죠. 네, 그러면 한마디로 폭군이 없는 시대에서 바로 중종으로 왕권이 양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궁금한 거거든요. 연산군이라는 폭군이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상황에 중종이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충정스럽게 살았겠지. 그럼 한국의 발전이 그만큼 약 10여 년간의 어떤 기업으로 발전했나요? 연산군이 그거 했다고 한국이 발전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민심이 막 너무 막 어려웠다. 이게 무슨 민중 반란 난 것도 아니고 정권서 교체한 건데,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전국적인 무슨 농민 반란이 났다거나 분리 독립을 선언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권에서 치고받다가 자기들끼리 가신 건데 뭐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그 정치권이 요즘같이 뭐 A당 B당도 아니고 그 당시 뭐가 달라지겠어. 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연산군이 만약에 10년 일찍 죽었더라면, 이 비유는 간단합니다. 네. 소 잡으려고 칼을 갈았는데 10년을 갈아야 되는 거야. 3년 갈다 끝났어.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적으로는 연산군이 만약에 10년 일찍 죽었더라면 부호사화와 갑자사화가 없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 저는 진짜 입하면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판타지라는 걸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팩트 폭행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그렇다고 시청률 높이자고 뭐 그랬으면 민심이 뭐 편해져서 뭐 국가가 막 먹고 살기 좋아지고 막 중종이 서문됐었을 것이며, 왜냐면 이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조선에서 반정이라는 것은 그걸 정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뭘 해야 되잖아요. 제가 허준 씨한테 미안한 거는, 이게 뭐 시청률이 그런다고 100만 회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시청률은 다른 보니까 막 100만씩 나오더라. 뭐 이렇게 됐더라면, 뭐 누가 안 죽었더라면, 뭐 한국이 식민지가 안 됐을 거야. 듣기에는 통쾌하겠지. 근데 그냥 그거 재밌는 드라마 보면서 푸세요. 왜 나한테 공증을 다 달라 그래? 그건 드라마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만약에 10년 일찍 죽었더라면 그런 어떤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나 아무래도 좀그 죄송한데. 조금은 나아지겠죠. 근데 다른 형태로. 왜냐하면 그거는 연산군이 어떤 역할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선의 정치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바닥에서의 정치적 룰이나 그 속가내기 과정이 다른 형태로 진행이 돼서 흔히 아는 붕당이 먼저 일어났을 수도 있고 결국은 충돌하긴 했을 거예요. 중종이 좀 일찍 즉위했어도 결국은 그 문제 터졌어요. 오히려 그럼 연산군이 한 10년 더 살아가지고 안 쫓겨나고 더 살아가지고 훈구와 살인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밑에서부터 다시 다 과거 보고 올라와서 이랬으면 그랬으면 광해 절대권은 확장되었겠지만 근데 절대권이 확장되면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은 문제 없는 해결책은 없어.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명 박사님께 맛있게 만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